이거 보면 이 닭발 하나 둘 영차 영차. 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이기도 하죠. 차는 2016년 12월에 출고된 32,000km 탄 LS 베이직 트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동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죠. 현재 스펙상으로는 사고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출고고 주행거리 32,000km, 일산화탄소 0.1%, 단화수소 55 ppm입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이나 단순 수리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사에는 외판 수리나 그 다음에 기계적인 성능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차는 11월 6일,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입고된 시기가, 수동차는 금방 나가는 차는 아니죠. 보험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이력은 소유자 변경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상사 예전에 되어 있을 겁니다. 내차 피해 보험 처리 없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차는 2016년 아예 자차를 넣은 차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 안 한 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쭉 도를 보면요, 지금 우측 뒷도가 톤이 다르거든요. 다른 외판에 비해서 이 부분은 도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은 괜찮아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차가 3만 킬로밖에 안 탔고, 또 엔진 보증이 아직 남아있죠. 실내나 이런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 뭐 정말 어떤 상태인지는 저와 함께 댁으로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날씨는 아침에 쌀쌀하네요. 저는 댁으로 갑니다. 제 차 스파크하고 똑같은 스파크를 보러 갈 거거든요. 구포역에서 기차를 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구포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으차. 추워. 오늘 영화, 여기 저희 부산 경남 처음으로 영화인 것 같은데요. 올해 첫 영화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 춥구나. 현재 시간은 7시 30분이고 저는 이제 8시 출발하는 그 무궁화호를 탈까, 아니면 8시 30분에 출발하는 KTX를 탈지 고민 중입니다. 어떤 거라도, 그 무궁화는 6,000, KTX는 10,000원이거든요. 뭐 어떤 거라도 뭐 타면 되죠. 뭐. 추워. 추워. 네, 오늘 지금 입에서 김이 나옵니다. 오늘 볼 차는 지금 보시는 이 더 넥스트 스파크, 게다가 수동 모델입니다. 제 차와 굉장히 흡사하죠. 하지만 제 차는 LTZ, 제 차는 수동으로서 구매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양, 제일 높은 트림입니다. 반면 이제 오늘 볼 차는 기본형 트림이에요. 깡통 휠이 있는 기본형 트림이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짧고, 그런 점이 이 차의 가장 구매 포인트죠. 네, 그래서 일단 부산에 있는 차가 이보다 등급이 높은, 오늘 보러 가는 차보다 등급이 높은 차가 있는데, 그 차는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운전석 도어가 이제 새로 도장을 해가지고 색이 안 맞더라고요. 알록달록.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차도
조수석 뒷도가 수리가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색이 달라요. 그거 외에는 차가 주행거리도 일단 적고 나머지는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300만원대 가격이라는 점. 390만원이니까 399만원? 390만원? 사실 네, 일단 차 상태를 떠나서 보통 300만원대 차가 잘 없죠. 게다가 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16년도에 출고된 차가 300만원이다? 그러면 일단 사실 가격은 거의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태를 가지고 너무 몰아붙일 수는 없다. 항상 가격과 컨디션의 밸런스, 그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 차는 일단 가격이 300만원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추우니까 공기 밀도가 달라져가지고 차가워지면 공기 양이 많아지죠. 실린더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그래서 차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터보차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더 느낄 수 있죠. 뚝뚝 나가네 아주 그냥 차가. 네, 지금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밟고 있습니다. 스파크는 내리막에서 제가 최고속으로 내본 속도는 90km입니다. 네, 90km. 네, 최고속 90km. 자, 이해가 되시죠? 90km입니다. 지금 보자. 잘하면 8시 타겠는데? 예,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사실 KTX 8시 반 거 타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살짝 욕심이 생기네요. 차가 출근 시간인데 지금 현재 7시 44분이죠. 출근 시간인데도 차가 안 막힙니다. 이렇게 출근하는, 부산으로 가는 길이 너무, 출근 시간에 이런 속도를 내고 쭉쭉 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이 스파크의 특출한 점을 하나를 꼽자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차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속 안정감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이 차 크기에 비해서 너무 고속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동을 해보면 차가 가벼워가지고 차가 잘 서죠.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을 아무래도 덜 받기 때문에 가고 서고 하는데 좀 거리낌이 없다. 그런 부분이 이 가벼움이 주는 이 경차, 말 그대로 경차의 본질적인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북구 덕천동입니다. 구포역은 이제 1km 남았습니다. 기차 무궁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뛰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구포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1주차를 하겠다는 얘기죠. 1주차 하면 7,000원인가? 7,000원인가 5,000원인가? 경차 할인 받으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차를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부산시 기장으로 전해드릴 거고, 만약에 차가 구매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복귀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경로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왼쪽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저는 여기 구포역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냥 8시 3분
해오는 동대구행 8시 2분이구나. 결제하기. 다음 결제. 아이고. 도착합니다. 동대구역에서 대전, 서울로 가는 KTX 열차로 환승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물론 송금은 되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와서 걱정이네. 택시를 타야 되겠다. 카드가 없으니까. 네, 여기가 동대구역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맑고 근데 춥다. 택시를 타야 되겠죠? 바보같이 지갑을 안 들고 왔네. 큰일 났네. 네, 여기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와서 여기 택시를 타면서 혹시 계좌 이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시네요. 2대 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야, 왜 이렇게 현금 결제 계좌 이체를 안 받으시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계좌번호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저런 일 하면서 왜 지갑 없어서 현금으로 계좌 이체로 받아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봐도 뭐 돈을 누가 내든 간에 그럼요. 엄청나게 떼가는 거예요. 3.3%라는 거는 금액이 많다 싶어요. 엄청 많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일단 리프트 비어 있을 때 하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뒤에 그 감지 센서가 없어서 운전을 조금 조심하게 되네요. 시운전상에 기타 특이점은 없습니다. 기계적인 컨디션은 좋습니다. 타이어는 교환 주기가 도래되었습니다. 타이어는 70% 이상 남았습니다. 이쪽 부분에 판금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다른 굴곡 쪽은 괜찮습니다. 참 징하다. 깡통차라서 여기 도어에 캐치가 없어요. 야, 이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키로 열어야 되고요. 사고 수리 흔적은 없고 깨끗합니다. 3번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리 흔적은 없었습니다.
컴프레셔하고 구성품 다 있고 키로밖에 안 탔으니까 실내 사용감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내 깡통이 왜 꼈지? 너무했다 이거. 야, 이거야말로 옵션 장난이네. 확실히 차가 나이가 젊으니까 백해치 상태 괜찮고요. 그 누수나 습기 흔적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원래 이 차는 직물 시트인데 시트는 입혔고요. 아이고야. 여기는 판금 도장이 아랫부분 쪽으로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칸만 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괜찮고요. 아, 이거는 열어봐야 되겠다. 여기가 살짝 떴네. 홀딩 건강하고 사고 소리 없고요. 안에도 괜찮고, 벨트 뭐 특이점 없었고. 조수석 쪽은 사용감이 살짝 봐서 있긴 해요. 그리고 여기 벽다구, 이게 얼마만에 보는 깡통이냐. 새 차죠. 매뉴얼 다 있고, 여기 블랙박스가 도망갔어요, 선이. 오토라이트 없고요. 자세제 장치 온오프만 있고, 스티어링은 상하, 앞뒤 조정 안 됩니다. 조금 더 뒤가 될 수도. 전압이 조금 떨어져 있네요. 아무래도 오래 세워놔서 그럴 거고, 아마 운행해서 가면 조금 전압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 네, 일단 차는 다 봤습니다. 일단 제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원은요, 이 차는 LS 베이직 완전 깡통 트림이거든요. 엔진은 직렬 3기통 자연흡기이고 배기량은 999cc입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74마력, 최대 토크는 9.7kgm입니다. 연비는 수동이 아마 15.2kg당이고요. 배기가스 배출량도 적네요. 109g/km당이고, 차 전폭은 전장은 3,595, 전폭은 1,595, 전고는 1,475, 휠베이스는 2,385입니다. 공차 중량은 910kg이고 타이어는 18565 15인치이고 전륜구동, 그 다음에 수동 5단 미션이고요. 전륜은 맥퍼슨 스트럿, D는 토션빔입니다. 앞은 디스크 타입이고요. 뒤에는 드럼, 스티어링은 렉앤피니언, EPS, 전자식 EPS, 아마 보시 제품일 겁니다. 네, 그렇고 이제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는 출고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왔으니까, 목적지는 고객님은 부산 기장인데요. 기장에 가기 전에 일단 저희 집에 들러서, 가는 길이니까 들러서 지갑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32,000km 탄 차량입니다. LS 베이직 트림 수동 미션이고, 사실 저는 이 스파크 수동 오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차하고 다른 점은 이 차는 깡통이고 저는 높은 트림 차량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깡통 물론 옵션도 있겠지만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이게 깡통 트림이 훨씬 가볍거든요. 그래서 원메이크 레이스를 할 때는 깡통 차가 더 빠릅니다. 20kg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도 이게 가볍고요. 이게 한 단 더 들어있잖아요. 모니터도 있고. 그래서 이 차이도 무게 차이도 많고, 그 다음에 옵션 달린 차이들이 생각보다 무게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죽 시트도 좀 더 무거워요. 직물 시트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차重量이 20kg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깡통 트림에서 이런 경차에서 20kg 차이는 어마어마한 무시 못할 운동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메이크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일상용 차에서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죠. 좀 불만인 점은 사실 깡통 뭐 다 좋은데 이 핸들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 이거 조정 안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 도 캐치, 웨 캐치가 생략됐다는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니 이런 거는 사실 따지고 뭐 안전하고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이드미러 조절이야 이런 거야 뭐 수동으로 하면 되죠. 뭐 얼마나 자주 조정한다고. 근데 왜 캐치 저런 거는 진짜 좀 너무한다. 물론 뭐 밖에 나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은 좀 아쉽고요. 이 차가 전 차주분께서 자동차 명장이라고 하십니다. 정비하시는 분이셨다고 하고, 뭐 참 내실 있는 차를 신차 출고하셨네요. 사실 깡통으로 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깡통 트림 나쁘지 않죠. 와, 참 차가 역시 제 차도 그렇지만 경쾌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첫인상이 와, 경쾌하다. 사실 차 운동 성능이나 주행 성능은 사실 옛날의 경차, 흔히 처음에 나왔던 마티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하고 확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냥 소형차의 체감입니다. 소형차. 이게 차가 크기만 작을 뿐이지 출력이나 이런 운동 성능은 그냥 소형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고 일단 스파크가 이제 아이들 정지 상태에서는 이게 3기통 특유의 엔진의 떨림이 있거든요. 진동이. 그렇지만 차가 이제 운행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고 아주 경쾌한 조속 토크로 차를 쉽게 가속시켜줍니다. 그리고 하체가 승차감과 이 차가 무게가 가벼우니까 하체를 굳이 단단하게 하지 않더라도 뭐 굳이 그 더 단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승차감과 운동 성능을 고루 충족시키는 그런 하체라고 생각합니다.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운동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체 순정 하체 좋네요. 그리고 또 이 쉐보레 차의 공통적인 장점이죠. 이 순정 MDPS, 이제 EPS라고 부르는, 이게 아마 보시사의 이제 칼럼식 MDPS로 알고 있는데 아주 감각이 좋습니다. 이 차를 이 정차에 있으면 그 특유의 3기통 느낌이 나는데, 아마 이 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이라면 차가 뭐 이상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입니다. 현재 이 차는 3만 킬로고, 제가 스파크를 정말 여러 대, 이 똑같은 차를 여러 대 타봤지 않습니까? 정상입니다. 어쩔 수 없죠. 엇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동이 3기통이라서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마 점화 순서가 어떻게 되지? 첫 번째 실린더 132 뭐 이렇게 했네요. 132 혹은 뭐 2 13 231 뭐 이런 식이겠죠. 엇박이니까 3기통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동대구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올려서 집으로 가서 지갑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그냥 신차급 컨디션이에요. 그냥 뭐 3만 킬로 탄 뒤에 그 외판 그 하단부에 또 판금 있는 거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이어서 좌측
수리가 없는 신차급 상태이고, 아, 뭐 이 각발 진짜 각발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근데 가성비는 그냥 편의성을 고려하면 이 완전 깡통 말고 그냥 요 위에 그냥 LS 트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그 파워 윈도우 스위치도 있고 텔레스코픽도 되고 뒤에 트렁크도 이 웨캐치가 있고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기판 디스플레이 정보창에 인포테인 창에 평균 연비나 이런 것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야, 이런 걸로 차등을 줬거나 트림을 너무한다. 기본적으로 기본 장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야, 근데 뭐 그런 옵션이나 이런 거 뭐 다 100번 양보하고 이 차의 운동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이 가벼움이 주는 이 묘미가 상당합니다. 야, 좋네. 아, 나중에 콜비 계산할 때도 현금 계좌 성공. 와, 이게 이거 보면 이 닭발 하나 둘 영차 네. 아, 운동도 되고 좋네. 지금 하체 컨디션이나 엔진 건강 이런 부분 와, 차 뭐 아주 경쾌하게 가속되네요. 역시 이 본질적인 부분만 이 차 갖고 있으니까 정말 불필요한 거 딱 지금 정말 있어야 될 것만 딱 있고 나머지는 싹 걷어낸 이런 아주 본연적인 이런 자동차의 이 맛을 오랜만에 겪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노래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어떤 노래 드릴까요? 노래요. 스피커는 뒤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앞에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걸로 옵션 차등을 두죠. 네. 차 타이어 상태가 이제 3만 킬로대 이제 보통 적게 쓰면 타이어가 4만, 많이 쓰면 한 6만 킬로 정도 쓰지 않습니까? 이제 로테이션 한번 해가지고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 앞이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뭐 새 타이어를 뒤쪽에 끼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세대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운행 환경에서 운행을 하면 뭐 그 정도의 접지 차이를 가지고 한계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시 못할 것이 그냥 5단 2000 전후의 RPM에서도 악셀을 밟으면 굳이 시프트 다운을 하지 않더라도 쭉 가속이 됩니다. 확실히 이 차는 제 차보다 차가 잘 나갑니다. 그만큼 더 차가 가벼워서일 테고, 야, 성능이 이게 경차가 이런 성능을 낸단 말이야. 진짜 빈말이 아니라 이 차를, 특히 수동차를 한번 타보셔야 이 느낌을 압니다. 생각보다 잘 나가고요. 이 가속의 느낌은 160까지는 그대로 자력으로 밀어붙입니다. 예. 생각보다 고속 훗발도 좋습니다. 지금 뭐 100km에서 110km 정도를 가고 있는데 뭐 떨림이나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그 다음 휠 밸런스 이런 거 다 컨디션 좋고요. 그 다음에 하체 이상한 잡소리 없고 직진성 괜찮고. 근데 확실히 제 차는 네거티브 캠버하고 뒤쪽에 토어를 약간 벌려놨거든요. 이제 트랙용 하체 세팅을 해놓은 거죠. 확실히 순정 얼라이먼트가 고속 직진성과 안정성은 확실히 더 좋군요. 이제 하체 셋업, 얼라이먼트 설정이 차의 캐릭터를 아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사실 공기압과 그 다음 얼라이먼트 이런 부분은 차의 성격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를 운전하면 이 운전이 즐겁다는 느낌을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를 좀 금전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담이 없이 이 펀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고자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차 수동, 그 중에서도 스파크 수동을 완전 강추드립니다. 제가 스파크를 괜히 똑같은 차를 세대째 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이 수동 조작 라이트, 이 차가 제 차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제가 타던 스파크는 이 오토라이트 작업을 이제 사제로 작업을 했었었죠. 근데 지금 차는 안 돼 있는데 제일 높은 등급에도 스파크는 오토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또 이 현대기아 차들이나 다른 차들은 여기 이제 스티어링 칼럼에 이제 조작 레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면 손을 많이 안 뻗어도 조작할 수 있는데, 이 대시보드에 이렇게 전조등 조작 버튼이 있어서 팔을 좀 뻗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니고 이제 유럽식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작은 차, 수동, 해치백 이런 류를 좋아하니까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차인데요. 보통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국가에서는 좀 큰 차를 좋아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간은 환경에 이제 그 지배와 적응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인들이 유럽에서 지금은 유럽의 차들이 좀 보통 소형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동차도 많고. 근데 그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정말 크고 배기량 큰 차들, 픽업 같은 차들, 이런 차를 주로 많이 타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이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인원이 타는 차가 아니고 주로 혼자 타고 다니는 용도의 차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작은 차가 주는 기쁨, 작아서 기름도 적게 들죠, 정비 비용도 저렴하고 세제 혜택도 많고 주차하기도 쉽고 운전하기도 용이하고 참 장점이 많은데, 요즘에는 경차 시장이 많이 죽었죠. 경차뿐 아니라 소형차 시장까지도 많이 죽었고, 요즘 이제 인기는 SUV인데 다목적 차량, 앞으로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차는 조금 더 혜택을 강화해서 이 경차의 저변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정치하는 분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차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그냥 초보 운전 혹은 업무용 이런 용도로 타는 차라고 하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배어 있죠. 적어도 이제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입장에서 경차가 얼마나 합리적인 차냐고 하면, 이제 아반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랙에서 아반떼와 스파크, 모닝 같은 경차를 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단 기름값 차이도 배 이상 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이제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부하가 늘어나겠죠. 부하가 늘어나고 이제 트랙 주행은 이제 급격한 가속, 급격한 감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 부하가 많습니다. 제동 시스템에도 굉장한 열을 받고 타이어도 이제 열 포화가 생겨가지고 뜯겨 나가고 뭐 이러죠. 그 다음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파크 원메이크는 타이어를 적게는 3경기, 많게는 1시즌까지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브레이크 패드는 한 시즌 탈걸요. 연습을 어느 정도 하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본 레이스만 봤을 때, 본 게임만 봤을 때는 패드는 거의 한 시즌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한 번 내지는 두 번 쓰고 교체해야 됩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가벼움이 주는 선물은 정말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순정 패드 있지 않습니까? 순정 패드로 트랙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패드에 약간 메탈 성분이 들어갔는지 열 내구도가 좋아요. 제동 성능도 일률적으로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파크 완전 강추드립니다. 완전 아무것도 안 하고 올 순정으로 타셔도 돼요. 일상을 타신다고 하면 그냥 순정 시트 쓰고 타시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심취해가지고 트랙 주행을 한다고 하면 버킷 시트 정도만 해도 됩니다. 타이어 얇은 타이어 써도 돼요. 오히려 차가 가벼우니까 타이어의 면적이 얇을수록 핸들링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타이어가 폭이 넓을수록 핸들링이 둔해집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닿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이 조향의 감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감각이. 단면적이 좁을수록 차를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물론 접지력은 급 안 되겠지만요. 근데 차가 가볍기 때문에 굳이 넓은 타이어를 굳이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 스프링 순정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왜 순정을 쓰지 않느냐? 일단 뭐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온라인 하체 셋업 자체가 이 다운 스프링에 맞춰가지고 셋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래도 좀 더 트랙에서 더 공격적으로 탈 수 있죠. 그리고 다운 스프링의 가장 큰 이제 이점은 바로 이제 롤 강성을 조금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빨리 받기 위해서죠. 하중 이동의 피드백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다운 스프링을 그냥 해놓은 거니까 쓰는 거지. 만약에 제 차가 순정이라면 저 순정으로 그냥 탈 것 같습니다. 이 순정으로도 트랙 주행과 경제적인 일상 주행을 즐기면서, 게다가 트랙 주행에서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순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탈 수 있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 중에 몇 안 되는 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엔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차는 글로벌 GM에서 이제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국 GM에서 개발한 엔진은 아니고요. 뭐 얼마나 관여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최신 설계 엔진입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높아요. 배기 매니폴드도 약간 좀 내장형으로 이제 안쪽에서 배기 매니폴드가 이제 1층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차의 장점은 이제 열을 좀 엔진의 온도를, 평균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수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연비가의 이점이 있거든요. 너무 수온이 낮으면 연료를 너무하게 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엔진은 제가 원메이크 차를 몇 대 많이 타보고 또 주변 지인들도 많이 탔지만 정말 가곡 중에서도 엄청나게 튼튼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오버런을 몇 번 쳤는데도 멀쩡했습니다. 멀쩡해요. 그 다음에 모닝하고 이 차는 엔진이 좀 성격이 좀 상반되는데, 모닝은 5회전에서 더 힘을 잘 냅니다. 상대적으로 이 차는 저회전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이 차의 가속이 더 경쾌하다라고 느낍니다. 반면 회전을 끝까지 최대 출력 구간까지 쓰면 모닝이 차는 직진 가속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의 내구성이 모닝보다 스파크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모닝은 3단 수동 미션이 싱크로 이슈가 있거든요. 드르륵거린다든지 기어를 조작할 때 그런 좀 불쾌한 느낌 혹은 소음, 진동이 있는데, 이 미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트랙에서 타보면 이 자세 제어 장치가 굉장히 높은 한계치까지 조금 여유롭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진보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포츠 주행 차가 완전히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기다려줍니다. 이게 스포츠 주행에서 보통 뭐 요즘 차들의 추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마음껏 놀아봐라, 위험하면 내가 개입해서 잡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뒤에 부모님 같은 느낌이에요. 놀이터에서 막 아이들 놀고 있어도 부모님이 뒤에 지켜보는 느낌? 그래서 자신감 있게 트랙에서 자세제 장치를 굳이 끄지 않고 타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세제 장치를 끄고 탈 때보다 끄지 않고 탈 때가 많아요. 이게 여기서 버튼 누른다고 해서 자세제 장치 완전히 꺼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완전히 안 꺼집니다. 이거는 트랙션 컨트롤만 꺼지고 자세제 장치는 안 꺼져요. 자세제 장치를 완전히 끄려면 퓨즈를 뽑아야 됩니다. 보통 퓨즈를 메이크 타는 분들이 초기에 이제 대부분 자세제 장치를 끈 분도 있고 끄지 않은 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상위 랭커들 대부분 자세제 장치 켜고 탔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자유도는 많이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운전을 하도록 풀어주면서 정말 차가 날아갈 때는 그때만 잠깐 개입하는, 스리슬쩍 개입해주고 빠지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 차들 영리해요. 전반적으로 세보리 차들이 자세제 장치가 약간 스포티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 세보레 GM은 차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확실히 조금 고속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바운스를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순정 스프링의 롤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아마 트랙에서 타면 조금 이제 다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트랙 정도 주행까지는 하지 않는 분들, 그 정도 분들은 이제 운동 성능과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손댈 게 아무것도 없는 차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차를 르노 트위지, 처음에는 르노 트위지를 구매하시려고 차를 이제, 그래서 제 르노 트위지 영상을 보시고 이제 하셨는데, 보니까 트위지가 마땅한 매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베오나 혹은 스파크로 이제 대안으로 찾게 되셨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베오보다는 스파크가 더 합리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혜택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운전 재미가 아베오보다 이 차가 많이 떨어진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가 인포창에 평균 연비가 안 나오는데, 제 차를 고려해 봤을 때 제 차가 사실 크게 연비 운전 안 하고, 하지만 약간 고속 운전이 많으니까 평균 연비가 제가 오일 갈고 17.1km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더 가볍고 완전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제 차도 파워트레인 순정이지만 아마 최소 18.5km, 특히 고속에서는요. 고속에서는 뭐 20km 넘기기 진짜 수월하고요. 정속 주행하면 바로 20km가 넘어가고, 어느 정도 한 흐름을 타고 가더라도 18km 이상 나옵니다. 그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스파크를 타봤기 때문에. 차가 단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차도 똑같아요. 전조등이 좀 어둡습니다. 아마 이 볼보가 H4 타입인가? 아무튼 전조등이 많이 어둡죠.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면 틴팅을 안 하거든요. 이 전면 틴팅을 해놓으니까 더 어둡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차는 틴팅을 안 하는데, 안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차 타니까 불편합니다. 네, 이쯤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정말 완전 강추. 사실 또 이 가격을 대입해 보면, 야, 이런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경제적이고 운전이 즐겁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호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견, 마음속에 있는 편견만 조금 덜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오토 미션과 수동 미션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주행 성능에서 다릅니다. 저는 수동 미션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보니까 제 지갑이 차에 있네요. 차에. 네, 차에 들러서 지갑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짐을 좀 가볍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 잘 마무리해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